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하나이고 북한 출신입니다. 제 삶은 항상 힘들었어요. 10대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친척 집에서 살아야 했죠. 그분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저를 돌보는 게 힘드셨어요. 북한에서 자라면서 자유가 별로 없다는 걸 늘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했고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었죠. 저는 언젠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옷을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북한 정부는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 해요.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죠. 제 꿈은 절대 이뤄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북한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엄격해도 저는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가끔 친구들과 몰래 만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곤 했죠. 정말 조심해야 했고 정부에 들키면 안 됐습니다. 걸리면 큰 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한국 콘텐츠를 보는 건 정말 멋졌어요. 제 세계와는 너무 다른 곳을 볼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원하는 걸 입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생각을 숨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하지만 북한을 떠나려 하는 건 정말 위험할 거란 걸 알고 있었죠. 탈북하다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북한에 남는 건 제 인생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꿈을 좇을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행복해질 유일한 방법은 무서워도 떠나는 거였습니다. 탈북 생각만 하루 종일 했어요. 낮에 허드레시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한국 생각,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밤에는 국경 너머에서의 새 삶을 꿈꿨습니다. 자유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무에게도 제 계획을 말할 순 없었어요. 가족들이나 절친한 친구들에게조차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잘못된 사람이 알게 되면 정부에 신고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비밀리에 준비해야 했어요. 조금씩 돈을 모으고 국경을 넘게 도와준다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믿음직스럽지 않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지만 절박했어요. 밤에 추위에 떨면서 누워있으면 걱정에 머리가 복잡해졌죠. 걸려서 수용소에 가면 어쩌지? 국경을 건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습니다. 총에 맞거나 굶주림, 추위로 죽기도 하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북한에 영원히 갇혀 사는 건 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두려워도 계획을 세우고 탈출을 꿈꿨죠. 힘든 날, 겁나고 주저되는 순간마다 자유를 얻으면 이 모든 게 가치 있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위험을 무릅쓰는 게 원하는 삶을 살고 꿈을 좇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요. 몇 달 동안 돈을 모으고 연락할 사람들을 만들면서 살금살금 준비했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했죠. 돈과 메모는 비밀스러운 곳에 묻어뒀어요. 매일 그게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했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정부에 발각된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었어요. 드디어 탈북할 날이 왔습니다. 한밤중까지 기다렸죠. 친척들이 잠든 사이 살며시 집을 빠져나왔어요. 밤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얇은 외투 속에서 떨었죠. 캄캄하고 눈 덮인 거리를 걸으며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고요한 밤에 제 발소리조차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안내자를 만났는데 험상궂은 얼굴에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는 저를 골목길과 숲을 지나 얼어붙은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물이 뾰족한 얼음 사이로 더디게 흘렀어요. 건너편에는 어렴풋한 불빛 몇 개가 보였죠. 중국이었어요. 새 삶으로 가는 첫 관문이었죠. 안내자가 얼음판을 가리키며 건너가라고 했어요. 망설이자 그는 저를 거칠게 떠밀었죠. 비틀거리며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는데 제 몸무게를 버틸 만큼 두꺼워 보이지 않아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두꺼워 보이는 곳만 밟으려 애썼죠. 손발에 깊이 스며든 냉기가 타들어가면서도 쓰리게 아팠어요. 옷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금세 몸이 얼어붙었죠.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이리저리 훑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국경 수비대가 우릴 발견한 거예요. 안내자를 돌아보니 미친 듯이 손짓하며 뛰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뛰었죠. 남은 강을 쏜살같이 건넜어요. 발이 얼음에 닿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였죠.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언제 맞을까 전전긍긍했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겨우 저편 2개 도착하자마자 안내자가 제 팔을 잡아 끌고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쳤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죠. 차가운 공기에 폐와 목구멍이 타들어갔고 그저 멀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참을 달린 것 같았는데 안내자가 드디어 속도를 늦췄어요. 나무에 기대어 쓰러지듯 주저앉아 헐떡였죠. 하지만 그는 오래 쉬게 두지 않았어요. 계속 이동해서 국경에서 멀어져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낯선 땅을 더 깊이 향해 걸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추웠고 무서웠죠. 하지만 묘하게 신이 났어요. 해냈다는 사실 말이에요.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제가 평생 알던 유일한 집, 북한을 벗어난 거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미래는 두려운 빈 공간이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꿈을 좇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계속 나아가야 했어요. 가장 큰 공포의 벽을 넘었으니 이제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한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밤이었어요. 바람이 제 얇은 코트를 꿰뚫을 듯이 불어댔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국경과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그건 단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저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잡히면 감옥에 갇히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며칠 전 브로커와의 비밀 회동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촛불 하나로 겨우 밝힌 칙칙한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죠. 그는 저를 북한에서 빼내 중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 한국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공장 노동자가 아닌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삶 말이에요. 나만의 금지된 영화와 TV쇼에서 본 적 있는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삶 말이죠. 전 평생 모은 돈을 그에게 건네고 오늘 밤 강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폐허와 고철 더미를 조심스레 지나 무너져가는 아파트를 벗어나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야 했죠. 거리엔 병사들과 인민반이 순찰을 돌고 있었거든요. 누구라도 절 발견하면 제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테니까요. 저는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날 때마다 벽돌 더미와 녹슨 기계 뒤로 몸을 숨겼어요. 마치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두만강 옆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브로커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서 있었죠. 그중 한 명을 알아봤어요. 우리 건물에 사는 민준이라는 10대 소년이었죠. 마스크 위로 보이는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다래졌어요. 전 그에게 안심하라는 눈짓을 해주고 싶었지만 떨리는 바람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자. 브로커가 거칠게 속삭였어요. 몸을 낮추고 조용히 해. 전 침을 꿀꺽 삼키고 그를 강둑으로 따라갔죠.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의 경계였어요. 잉크처럼 검은 물이 급류를 이루며 흘러갔고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며 소리를 냈죠. 강 저편에는 중국이 있었고 자유로 가는 위험한 여정의 다음 단계가 있었어요. 브로커가 앞쪽의 좁은 다리를 가리켰어요. 실제로는 2개의 금속 케이블이 양쪽 둑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것뿐이었죠. 우리는 저기로 건넌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제일 안전해. 강을 헤엄쳐 건너거나 얼음 위로 걷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는 하나둘씩 다리에 발을 디뎠어요. 금속은 제 달아빠진 신발 밑에서 얼음으로 미끄러웠죠. 전 케이블을 꽉 잡았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죠. 강물이 아래서 소용돌이 쳤어요. 어지러웠죠. 중심을 잃을 뻔했어요. 민준이가 손을 뻗어 절 붙잡아 주었죠. 우리가 다리 중간쯤 왔을 때 어둠을 가르는 외침이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밤을 가르며 다리, 강 우리를 비췄죠. 제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강 북한 쪽에서 2명의 병사가 총을 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가. 브로커가 절 앞으로 밀었어요. 지금 당장 가. 전 비틀거리며 다리를 건넜고 얼어붙은 케이블에 매달렸죠.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아 절 앞으로 끌고 갔어요. 총성이 울렸죠. 총알 하나가 제 손 근처 쇠를 스쳤어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혀를 깨물었죠. 어찌어찌 제 발이 더 빨리 움직였어요. 이제 전 중국 강둑에 있었고 미끄러운 바위를 디디며 숲으로 달려 들어갔죠. 나뭇가지가 제 얼굴을 핥혔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추위도 느끼지 못했죠.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오로지 심장 박동과 폐로 들이마시는 거친 숨뿐이었어요. 영원히 달린 것 같았지만 브로커가 우리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어요. 전 나무에 몸을 기댔고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설 수가 없었죠. 광포하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들 무사했어요. 브로커, 민준이, 다른 사람들.
병사들은 우리를 중국까지 쫓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국경을 넘었던 거예요. 전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겨우 믿을 수 있을 정도였죠. 차가운 밤 공기가 날 것 그대로의 뺨을 핥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전 북한을 벗어났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 번째 무서운 걸음을 내디뎠던 거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낯선 세상으로, 위험을 동반한 희망을 품은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갈 뿐이었죠. 자유와 새 삶에 대한 희망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쉴 순 없었어요. 우리는 브로커가 마련해둔 안전가옥에 가야 했거든요. 저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무리를 따라 더 깊은 숲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근육은 쑤시고 폐는 타올랐지만 앞으로 나아갔죠.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숨어 다니며 도망치는 일, 필사적으로 한국행 배에 오르는 일까지 매 걸음이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제 자유의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죠. 그 추운 밤, 중국의 어두운 숲을 헤매며 두려웠지만 결연했던 그때 전 제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으리란 걸 알았어요. 무서운 새 세상으로 탈출했지만 동시에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선 거였죠. 앞으로 닥칠 위험만 견디면 저에겐 새로운 여명이 있을 거예요. 제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는 새날 말이에요. 이를 악물고 얼어붙은 숲을 걸었죠. 민준이도 제 곁에 있었고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딛는 모든 걸음이 희망을 향한 걸음이었어요. 전 한국에 갈 거예요. 살아남고 자유로워질 거라고요. 이 악몽 같은 탈출은 언젠가 제가 들려줄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그 밤의 먼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얼어붙은 숲을 걸어갔어요. 겁에 질렸지만 단단히 결심한 채로요. 이제 제 삶은 달라질 거예요. 악몽 같은 탈출이었지만 희망도 있는 거죠. 언젠가 이 모든 게 제 삶을 바꾼 이야기가 되리라는 희망 말이에요. 그 좁고 추운 집에 숨어 지내며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끝이 없이 이어졌어요. 매일 아침 떨면서 깨어나 허기진 배를 부여잡곤 했죠. 먹을 게 늘 모자랐어요. 그저 말라빠진 빵, 조각과 물 같은 숲으로 연명할 뿐이었죠. 처음엔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 희망했어요. 조만간 브로커가 와서 한국 갈 때가 됐다고 말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서서히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혹시 브로커인가? 아니면 경찰이 우릴 북한으로 돌려보내러 오는 건 아닌가 전전긍긍했죠. 거의 한 달 만에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지만 기대했던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더군요. 우리같이 가난한 탈북자들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단 말이에요? 소리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우린 그의 소나기에 꼼짝없이 잡혀 있었으니까요. 집을 떠나기로 한 게 끔찍한 실수였나 싶었어요. 북한에서의 힘든 삶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보다는요. 적어도 거기선 잠잘 곳이 있었고 다음 끼니가 언제 올지 알았잖아요. 고향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얼마나 외로운지 생각하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찰나 브로커가 돌아와 또 이동할 때라고 했어요. 한밤중에 작은 무리를 이뤄 대기 중이던 트럭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죠. 트럭 밑바닥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어요. 브로커는 내게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라고 명령했어요. 그 좁디 좁은 곳으로 파고들자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먼지가 자욱해서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자 기침이 터져 나왔죠. 바닥은 등을 아프게 찌르고 있었어요. 소리라도 낼새라 움직이기도 두려웠어요. 걸리기라도 하면 감옥행이 따놓은 당상인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트럭은 덜컹거리며 출발했어요. 비좁은 그 공간에서 매번 움직일 때마다 이리저리 부딪혔고 머리도 쇠벽에 찧었죠.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그저 다리를 가슴에 바짝 끌어안았어요. 도대체 왜 내가 북한을 떠났던 걸까? 자유를 향한 갈망 때문이었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어요. 지금처럼 힘들어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며칠이나 달린 것 같았어요. 배는 고파 꼬르륵 울렸고 목은 말라 타들어갔죠. 마침내 우린 멈췄고 브로커는 날 꺼내줬어요. 일어서려니 다리의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그는 우릴 바닷가 근처 건물로 재빨리 데려가더니 한국행 배를 타기 전까지 얌전히 있으라고 했죠.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대요. 하지만 희망을 품기가 두려웠어요. 다음 날 밤 그림자 속을 빠져나와 파도에 흔들리는 낡은 작은 어선으로 향했어요. 브로커는 이 배가 우릴 받아 건너 한국까지 데려다 줄 거라 장담했죠. 배에 오르는 순간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셨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나는 몸을 밀착한 채 웅크렸죠. 좁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엔진이 기침하듯 시동이 걸리더니 우린 어두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고 파도는 보트를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바닷물이 옷을 적시고 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하얗게 질린 손으로 배 옆구리를 꽉 붙잡았어요. 사방에서 바다가 거대한 괴물처럼 우릴 집어삼키려 으르렁거렸어요. 너무 무서워 두 눈을 질끈 감았죠. 이 엄청난 공포 속에서 파도에 삼켜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부모님과 따뜻하고 안락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그것도 이젠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 이후 굶주리며 힘겹게 살아온 세월, 탈출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절박함도 지나갔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흐느낌이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이 성난 바다에서 꿈도 못 이루고 죽게 될 거라 확신했죠. 포기하고픈 유혹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그렇지만 지금껏 해온 고생과 희생이 물거품 되게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힘겹게 눈을 떴어요. 천천히 깊게 숨을 내쉬었죠. 이를 악물고 팔짱을 꼭 껴안았어요. 시선은 수평선에 고정한 채 안전한 육지가 저 다음 파도 너머, 또 그 다음 너머에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오늘 밤만 견디면 돼요. 꼭 자유의 땅에 닿을 수 있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배는 거친 파도에 간신히 버텼어요. 칠흑 같던 하늘이 부드럽게 물들기 시작했고 멀리 육지의 실루엣이 아스라이 보이기 시작했죠. 새벽 햇살이 저 멀리 해안선에 반짝였어요. 온몸의 근육이 피로에 지쳐 있었고 정신은 흐릿했어요. 그러나 수평선 위로 해가 모습을 드러내자 눈물이 얼어붙은 뺨 위로 흘러내렸어요. 지친 몸이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졌죠. 바로 저기 새로운 집과 새 인생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폭풍우를 견뎌낸 거예요. 마침내 자유를 얻은 거죠.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힘들고 떨리는 여정 끝에 작은 어선에서 내렸을 때 저는 안도감, 희망,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등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엄청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제가 탈출한 압제적인 정권으로부터의 자유. 마침내 제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였죠. 남한 관리들은 우리 탈북민들을 너무나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분들은 우리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둘러주시고 따뜻한 차를 주셨죠. 저는 신문 과정을 위해 국정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북한에서 두려워했던 그런 가혹한 신문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저를 부드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셨죠. 그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겪은 일을 이해하고 싶어 하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한 정부는 제가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정착하는 동안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작은 아파트와 약간의 돈을 주셨죠. 모든 게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늘 높이 뻗은 높은 건물들,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바쁜 거리, 제가 보았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음식과 물건들로 가득 찬 상점들까지 때로는 압도되는 느낌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 두 번째 인생에 대한 흥분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의류, 매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였어요. 아름다운 옷감과 멋진 옷들로 둘러싸인 건 꿈이 실현되는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항상 패션과 디자인을 사랑했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열정을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이 화려한 세상에 푹 빠질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가게에 오는 고객들로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배웠죠. 천천히 제 기술과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직업 이상의 것을 원했어요. 정말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제 옷을 만드는 경력을 쌓고 싶었거든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대학 과정에 지원했죠.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의 절망적인 순간들, 꿈이 불가능해 보이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런데 이제 저는 자유로운 나라의 명문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기회가 제 앞에 열려 있었어요. 수업을 시작하자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다른 학생들은 너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저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섬유와 재봉 기술, 스케치와 디자인 원리, 마케팅과 경영 기술에 대해 배웠어요. 매일 스펀지처럼 새로운 정보를 흡수했죠. 교수님들은 제 예술적 목소리와 스타일을 개발하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천천히 저는 자신감 없던 수줍은 젊은 여성에서 대담한 관점을 가진 신진 디자이너로 성장했답니다. 인생이 도전 없이 흘러가진 않았어요. 새로운 문화와 첨단 사회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죠. 종종 외로움을 느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지만 돌아갈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밤에는 탈출의 트라우마가 악몽으로 다시 떠올랐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여기 새로운 공동체의 포용과 격려를 느꼈어요. 제 그부들은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었고, 제 경험을 이해해주는 다른 탈북민들도 만났죠. 힘든 날이면 그들은 제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공부가 진전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목적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단순히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옷을 디자인하고 싶었죠. 다른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는 가장 어두운 순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에겐 다시 시작하고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학교 졸업 작품 컬렉션의 영감이 되었답니다. 두려움과 상실, 회복력과 희망, 절망과 기쁨의 감정을 담아내며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옷라인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겪은 새로운 출발과 재탄생의 여정을 반영한 거예요. 디자인을 스케치하면서 제 마음을 매 작품에 쏟아부었어요. 교수님들께 포트폴리오를 발표했을 때 옷을 통해 제 비전이 생생히 구현된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죠. 그리고 디자인이 상까지 받게 되었을 때 저는 감사함에 압도되었어요. 저를 믿어주신 선생님들, 저를 품어주신 남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미래를 상상할 용기가 있었던 어린 시절에 제 자신에 대한 감사였죠. 졸업식 날, 불과 몇 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며 추위와 배고픔, 절박함에 떨던 소녀, 자유를 맛보기도 전에 죽을 거라 생각했던 그 아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처럼 여기 남한에 와 있었죠. 게다가 정말 번성하고 의미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졸업장을 받으러 무대에 오를 때 눈물이 글썽였어요. 제 조국의 정권에 의해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결국 그들은 제 영혼이나 더 나은 것을 꿈꾸는 능력을 짓밟을 순 없었던 거예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제 패션 디자인 사업을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다보니 그렇게 느껴졌죠. 더 많은 장애물과 좌절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제가 그려온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씩요. 제가 힘든 탈출을 견디게 해준 강인함과 회복력이 창의적이고 의미 있으며 자유로운 밝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고 기쁘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만의 새로운 여명을 찾는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